가슴 성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형물을 어디다 넣을까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보형물이 근육 아래에 있으면 보형물이 바깥 아래쪽으로 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애니메이션 디포미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처음에 이만했던 근육이 이렇게 얇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흉근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나는 볼륨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근육의 기능을 약간 양보하더라도 수술을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나는 자연스러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육의 손상은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형물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집도이와의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주영입니다. 이제 우리 가슴 성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가슴을 얼마만한 사이즈로 할까? 그리고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보형물 회사의 보형물을 쓸까?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새 또 조금 더 고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보형물을 어디다 넣을까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넣어왔던 층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넣었던 방법이 우리가 유선 아래쪽에 넣는 유선 하방법, 그리고 또 근육 아래 놓는 근육 하방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는 근육으로 덮고 안에는 내 가슴 조직으로 덮는 이중평면. 아마 이중평면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근막하. 그 근막 아래쪽에 넣는 근막하 방법, 이렇게 방법들이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어디다 보형물을 넣으면 좋을까? 어떤 층에다 보형물을 넣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잡을 수 있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슴 조직이라는 게 당연히 근육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형물도 그러면 근육 위에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왜 그럼 그동안은 우리가 보형물을 이중평면이나 근육화 방법으로 근육 아래쪽에다가 보형물을 넣었을까요? 왜 넣었을까요? 그 수술 방법이 쉬워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예전에 근육 밑에다 보형물을 넣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근육을 같이 덮게 되면 보형물을 커버하는 볼륨이 늘어나죠. 특히나 대흉근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흉근의 방향으로 보형물의 윗부분을 눌러줌으로써 보형물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어퍼폴이라고 하죠. 윗볼록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보형물을 두꺼운 조직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가슴처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좀 큰 볼륨을 넣고 싶다, 그리고 내가 몸이 굉장히 야였다 하는 친구들한테서는 우리가 아직도 이중평면이나 근육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움직일 때 만약에 보형물이 근육 아래에 있으면 이 근육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그 남자들이 이렇게 운동하면 가빠처럼 가슴이 울룩불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형물이 안쪽으로 들어왔다 바깥쪽으로 빠졌다, 그렇게 되면서 보형물이 바깥 아래쪽으로 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애니메이션 디포미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근육이라는 건 우리 몸의 뼈와 조직 붙는 부분과 있는 부분, 이제 대흉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가운데 스터넘이라고 하는 뼈에 붙어서 우리 여기 휴메루스라고 하는 상완골 여기에 붙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큰 근육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육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MRI로 체크를 해보면 처음에 이만했던 근육이 이렇게 얇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만큼 기능을 또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내 대흉근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의 약간 대흉근의 기능적 손실을 안고 가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방법, 근육을 들어서 보형물을 아래다 넣는 방법에 장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슴 재건 수술이라고 하죠. 가슴이 전체 결손이 됐을 때는 유방 조직이 정말 종이장처럼 남는단 말이에요. 피부랑 유방 조직이.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윗부분은 근육으로 들어서 보형물을
넣고 아랫부분은 인조진피라고 하는 알로덤 이런 것들을 메꿔가지고 보형물을 넣는 방식으로 재건 수술을 진행을 했었어요. 최근에는 보형물 전체를 알로덤으로 싸서 근육 위에다가 보형물을 올리는 수술을 재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근육은 그 자리에 놔서 기능을 유지하게 하되 근육에 위에 싸고 있는 근막을 얇게 들어서 그 얇은 막으로 가슴 보형물을 서포트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을 만드는 그런 근막화 성형을 최근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제일 적절한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보형물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얇은 이불을 덮으면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그쵸? 근데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안에 베개가 있는지, 인형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것처럼 사실 살이 많이 찌신 분들 있죠. 그리고 내가 원래 내 가슴 조직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근막하로 하셔도 보형물태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말랐어.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보형물의 티가 당연히 근육화나 이중표면보다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볼륨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근육의 기능을 약간 양보하더라도 이중표면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나는 자연스러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육의 손상은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형물의 높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보형물하고 이 보형물하고 거의 볼륨이 같은 보형물이거든요. 근데 이 보형물은 봉긋하죠. 그리고 이 보형물은 어때요? 좀 넓적하죠. 그래서 같은 볼륨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근막화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보형물을 넣었을 때 근육화 이 보형물을 넣었을 때처럼 높이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을 잃고 어떤 부분을 가져갈 것이냐를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보형물의 사이즈 그리고 이렇게 보형물의 높이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언제나 우리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굉장히 말랐어. 근데 가슴은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티도 별로 안 났으면 좋겠어.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상담이라는 게 저하고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말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내가 들어갈 사이즈를 새로운 브라 안에다 넣어보고 내가 느껴보고 그리고 3D로도 어느 정도 사이즈를 어떤 레이어에 넣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걸 눕혀도 보고 걷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결정을 하면서 가장 환자분의 몸에는 부담이 적으면서 환자가 가장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사실은 상담 때 다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담비를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거의 수술에 대한 상담을 이제 원장인 제가 직접 하고, 왜냐면 수술할 사람이 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수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직업에 따라서도 또 선택의 옵션이 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해서 제가 다 직접 상담을 하고, 우리 또 환자분들이 원하는 니즈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반되는 수술이 있을 수 있어요. 가슴 확대를 하면서 평상시에 컴플렉스였던 큰 유두라든지 갈라진 유두라든지 부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환자분들이 평생 한 번 하는 수술로 생각을 하고 하는 수술이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이럴 걸 하면 안 돼요. 수술하기 전에 충분히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이 수술의 장단점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수술이 들어가야 내가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할 걸, 내가 이걸 원장님한테 조금 더 말할 걸, 이런 후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상상할 수 있게 내가 수술 후에 어떤 사이즈가 될지, 어떤 내추럴함으로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수술 결과를 상상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보형물을 왜 어느 병원은 어디다 넣자고 하고, 왜 어느 병원은 어느 층에 넣자고 하고, 이게 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했을 때 내 몸에 가장 부담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수술을 진행하셨을 때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집도의와의 면밀한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환자분이 정말 내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가슴에 대해서 집도의와 길게 상담을 하셔서 후회 없는 가슴 성형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